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이번이 2주차입니다. 자, 명상은 어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상은 생각하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울 명자에 생각할 상자,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면 되게 바로 나와요. 이 명상을 그러면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어둡게 생각한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둠 속에서 생각한다. 이거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고요함 속에서 관찰한다 또는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고요함 속에서 관찰을 하는 대상이 있겠죠, 그죠? 자, 이 대상을 누구라고 놓고 보느냐? 여러분들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를 관찰하는 걸까? 누구?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걸 왜 해요? 명상을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왜 합니까? 자, 그럼 더 쉽게 요가는 왜 해요? 방금 요가 1시간 저희가 수련을 막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했는데 요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운동을 하는 이유는? 있겠죠, 그죠? 요가를 하는 이유, 운동을 하는 이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이유는 당연히 이 몸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한 관리의 차원으로 요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운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명상은 도대체 왜 하는가? 명상은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어둠 속에서 생각한다, 고요함 속에서 관찰을 하는 대상은 자기가 건강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주체인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고요함 속에서 관찰을 할 때, 그때 드디어 나의 인생 전반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각자가 다 어떤 문제나 불편함 혹은 힘겨움, 고통이나 갈등 이런 것들을 마주한 채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여기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해질 때 어떤 문제가 드디어 파악이 되어지고 이 파악된 문제를 뭐 하는 것까지가 가능해지느냐,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명상의 뜻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 명상을 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자신이 당면에 있는 삶의 어떠한 문제점들, 이건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이 삶의 문제점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까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명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과학적인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아까 명상을 왜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명상을 하는 이유, 자,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마음을 관리하는, 그럼 이거를 왜 관리해야 되는가? 얘를 관리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알면 답을 찾기가 쉽겠죠, 그죠? 마음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마치 몸 관리를 하지 않을 때 몸이 서서히 병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관리하지 않게 되면 마음도 병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현대에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나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접해보면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해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하는 그런 해프닝들이 참 많은데 그게 바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병, 마음을 관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현대인들이 더 이전보다 마음에 대한 병에 더 쉽게 많이 더 깊게 노출이 되는가?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SNS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SNS는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는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업로드 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접해요. 그 말은 정보는 넘쳐난다. 그리고 그만큼 자극적인 정보들이 많이 펼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포인트에서 그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SNS,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피드들이 올라오죠, 그죠? 방금 내가 살펴본 어떤 피드는 막 인류애가 바사삭 요즘 막 그런 것들 있죠, 그죠? 인류애가 사라지는 그런 피드를 방금 보면서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근데 손가락으로 어떻게 해요? 올리면 바로 그 다음 피드 다이어트 뭐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그 정보들이 갑자기 막 올라오죠, 그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이전에 읽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그 다음 내용으로 또 그 다음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가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쉴 틈 없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몸은 안 움직였어요. 그냥 1시간 동안 멍 때리는 걸 할 수 있느냐? 현대인들한테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멍 때리기 대회 이런 것도 예전에 있었었죠, 그죠? 근데 그게 그만큼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생각을 멈추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그런 시대, 뭔가를 내가 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인생을 낭비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시대가 왔어요. 근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나의 이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너무 피곤하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을 많이 움직여서 피곤한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이 쉬지 못해서 피곤한 걸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몸은 너무나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진행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오는 거리가 멀든 가깝든 오는 것이 가능하죠. 하루 안에. 그리고 심지어 오지 않아도 가능해요. 그죠? 이러한 정보들을 접하고 이러한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다. 꼭 나의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무언가를 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쉬워진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마음은 쉬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터득하지 못하여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명상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종교단체를 기웃거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과 이런 곳의 도움을 또 받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마음에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 역시 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런 정보들을 접하는 게 더 마음에 와닿을까? 아니면 마음이 막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태에서 이런 정보들을 접하면 어떤 한마디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더 강하게 다가올까? 후자겠죠, 그죠? 그래서 누구나 다 마음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힘든 시대에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는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을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메디테이션이 원래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이 라틴어를 풀이해보면 사전적인 의미가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관찰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종교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묵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들어봤죠? 묵상 어떤 뜻이에요? 침묵 속에서 생각한다.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누가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까? 누구에게 필요할까? 마음을 관리한다라는 거. 마음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마음은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죠?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요. 얘는 삶을 살아나가는 뭐다? 도구입니다. 육체는 기계와 같아요. 그래서 얘를 녹슬지 않도록 얘가 짐덩어리가 되지 않고 얘를 잘 움직여서 나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계인 도구인 육체를 관리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해요. 누구는 몸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누구는 딱히 관리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왜? 우리의 몸은 태어나서부터 시간이 흘러가면서 반드시 뭐하기 때문에 변화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의 몸의 상태가 반드시 변화해요. 그것을 우리는 노화되어 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약해졌다 혹은 관리의 방법에 따라서 몸이 건강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기 낳고 나서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마음을 먹고 관리를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시간은 더디게 걸리지만 건강해지는 것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부상을 당했던 몸들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건강해지는 것이 가능한데 문제는 뭐다? 얼마나 꾸준하게 노력을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죠? 육체와 마찬가지로 얘는 뭐와 떼서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느냐? 마음이에요. 자, 얘는 도구죠, 그죠? 도구입니다. 육체는 도구예요. 그런데 마음은 뭐다? 이 육체를 진짜로 움직이게 만드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불편하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을 불편한 방향으로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불편한 방향으로 마음을 쓸 때는 보통은 무의식 상태에서 이렇게 마음을 불편한 방향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마음, 주인인 얘도 당연히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은 육체를 관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이 맞지만 문제는 뭐다? 얘는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변화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체크가 돼요. 눈바디, 인바디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데 마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얘도 존재한다라는 건데 사람들은 워낙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열심히 관리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식스팩, 그죠? 막 어깨, 직각 어깨, 승모근 없애는 법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마음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는 참 많이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고 얘가 건강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을 관리하는 법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이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사용되어지는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마음은 몸과 함께 하기 때문에